안녕하십니까. 척추 박사 닥터 강희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갔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저는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내용이 자기적이고 현대판 홍길동, 로빈훗 이런 거 비슷하겠는데 사회에서 약자들을 초법적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법을 지키지 않고 해결해 준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집 가는 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어요. 유치원이 2개나 있었고, 근데 굉장히 아파트가 많거든요. 오래된 동네고 지나다니다가 어마어마한 범법자가 생기겠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그 지역에 그 길이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거예요. 그 도로를 부시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걸 부시고는 얼마 전에 새로 아스팔트를 포장했어요. 그 법을 입법을 했는데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이 축소되는 동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는 축소가 됐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입법을 했는데 보호는 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법이 다 보호를 해줄 수는 없죠. 막 법을 좋아해서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이 만들지만 결국 법은 사람이 만든 거라 다 충족이 안 됩니다. 충족이 안 되고 원래 사회는 허점투성이에요. 사회가 아이디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선의로 만든 제도인데 가장 인류에게 피해를 줬던 제도, 공산주의. 모든 만민을 평등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아주 좋게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하지만 사람의 본질을 무시한 거죠. 사람은 악합니다. 자기 이윤만 따지게 돼 있고 독재자가 제일 많이 나온 것도 결국 공산주의예요. 사회가 불합리하고 불안전하다는 걸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 가야지 말도 안 되는 허구적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법이 커버가 안 되니 내가 그걸 초월적으로 커버해 주겠다. 영어로는 라디칼, 극단적인 거거든요. 의사를 또 비틀어서 굉장히 재미를 추구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리뷰하고 싶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사고 나서 한 거네? 원장님이 보험 들어놓은 생활의 이 마취 부작용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직 어찌할 수 없는. 여기서는 마취 부작용으로 해서 재판이 끝났나 보네? 안영수 원장은 어떤 사람이죠?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원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줄까? 마지막에 되게 쓰레기가 되잖아,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춰질까? 이런 거 하는 사람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게 술 너무 많이 마셔서 떠는 걸로 보여주는 거지. 술집은 하나도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의뢰는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들이 의뢰를 포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하지? 오, 이 병원은 감시실이 어마어마하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 장난 아니다. 오, 이런 통제센터를 가진 병원이 있다고? 와, 끝내주는데. 우리는 서버시 요만한데. 오, 장난 아니다, 야. 나도 저기 만들고 싶다. 그래. 이렇게 찝었는데. 얘는 뭘 까는 거야? 통제실 가다 해킹했구나. 종이 차트 쓴다고? 요새 종이 차트 쓰는 사람이 어디 있나? 뭘 현재 차트가 훼손됐어? 이 병원이 큰 병원이요? 우리 병원의 의사가 안 보던 애가 왔어. 모르겠어요? 다 알아. 의사는 병원에 꽂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내부 직원이 얘를 모른다고? 아산병원 정도 되면 모를 수도 있어. 아산병원 정도. 얘는 이제 수술실로 들어온 거요? 진술이가 나 때문에 가는 건가요? 수술실에 전파 탐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파 탐지기? 이거 왜 깔아놓는 거야? 잠깐만. 수술하러 가는데 안경을 낀다고? 자, 지금 안경 벗어요, 나중에? 아이고, 장갑도 끼고 또 안경을 벗기시네. 안경을 놔두고 또 손을 올리네? 에, 재밌다, 이 드라마, 진짜. 저 사람 어디서 나온 거야? 아, 방에 하나 더 있다고? 수술하고 있는데요. 무슨 수술하는 거지? 아니, 여기 구멍 요만큼 되고 뭔 수술하는 거지? 이 정형외과 병원 아니요?
의료기기 팔아먹는 애가 장수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인이 들어와서 안경도 놔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야, 이거 너무 나를 헷갈리게 한다. 대원하시죠. 진짜 아픈데요, 저? 진짜인데. 얘가 영업사원이잖아. 메디토피아 맞지? 얘는 가운을 들고 오는구나. 안 버리고 알뜰한 놈이구나. 뭐야, 왜 이렇게 수술 신청이 많아? 자격정지. 만약에 대한의사협회나 의사기관이 만약 이런 애를 하지? 아마 취소시킬걸? 복귀를 아예 안 시키지, 이런 애들은. 왜냐면 의사의 자존심을 팔아먹는다고 생각하거든. 서전, 칼잡이가 술 처먹고 수술하고 남을 부려먹어서 수술할 거면 걔는 의사하지 말아야지. 왜 자격정지야? 이런 애들은 그냥 취소시켜버려야지. 미국 가면 그런 건 있어요. 의사하고 같이 협동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의사하고 같이 수술할 수 있게끔 자격을 줘요. 그 병원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의사 면허도 있고 그 지역사회에서 쓸 수 있는 의사 면허가 있고 되게 다양해. 우리나라하고는 면허 개념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의사협회에서 이런 사람을 징계를 안 한다는 거는 만약 징계권을 의사협회가 갖고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지. 의사협회한테 징계권을 줘야지. 변호사협회처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질 관리 안 되는 거지. 자기들이 원칙을 세워놓고 그게 안 맞으면 취소시켜야지. 서전이 칼잡인데 자존심이 있어야지. 의사 면허는 6개월 정지 후에 다시 풀렸어. 6개월? 요새 6개월 아닌데. 아니, 지금 그 뜻이 봐봐이. 어떤 과일 가게가 있어요. 오렌지를 팔아야 되는데 똑같은 오렌지야. A, B, C 공급 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본인이 과일 가게 사장이면 어떤 과일을 고르지? 질 좋고 싼 거. 질이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 똑같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인공관절이 오면 똑같다고. 그러면 어떤 업체를 우리가 고르는 게 좋아요? 기구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는 몰라. 그래서 얘가 들어와서 기구 조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기구의 순서 복잡하거든? 그거는 해줘요. 그러면 그걸 잘하는 애를 쓰겠지. 띠란 놈이 와가지고 지 기구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조립 방법도 모르는 놈을 쓰겠어요? 아니면은 조립 방법을 다 알고 그것까지 다 해주는 사람을 쓰겠어? 우리가 업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파는 영업사원이 이해가 잘 돼 있는지를 보고 고른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칼잡이들은 다 지가 수술해. 수술을 안 들어오면은 업체를 아웃시킨다 그러지. 수술을 안 들어오면 업체는 아웃 맞아요. 왜? 걔가 기구를 잘 아니까. 들어와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의사는 자기 수술하고 너는 기구만 설명하라고 이야기하거든. 띠란 놈은 들어오지 말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이건 뭐야? 수술을 안 들어오고 지가 칼을 안 쓸 거니까 넌 나가란 얘기잖아. CCTV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업체가 들어와서 알짱거리면 얘가 수술에 참여했냐 안 참여했냐 분명히 이야기할 거란 말이요. 그래서 얘들은 다 아웃이야. 9월 달부터는 CCTV가 돌아가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이런 일은 이제 안 일어나. 이 상태는 맞았어. 그리고 딴 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밥은 내가 사 먹습니다. 얘가 보여주는구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릎 앞에 연 것 같거든?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 같아. 이건 정형외과 수술이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앞쪽에 큰 혈관 없어. 이렇게 터트릴 만한 혈관이 없어. 그리고 여기 피가 안 튀어. 왜냐하면 우리는 지혈대를 감아놨어. 여기 피가 안 튀어. 수술 많이 하는 정형외과 대리수술과 그로 인해서 사고가 터지는 거를 짬뽕 시키려니까 무리한 의학적 설정을 하는 거죠. 들어가자니 피가 갑자기 떨어지고. 척추술은 이럴 수 있어. 척추는 위험해. 척추는 지혈대를 감을 데가 없거든. 피가 많이 나면 겁나게 나. 이렇게 차. 이렇게 뿡뿡 안 나와. 이렇게 차. 피가. 그러면 눈앞이 하얘집니다. 얘는 왜 이렇게 혈관이 못생겼어? 나도 와, 이 시츄에이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여자가 강단이 장난이 아닌데. 여자 강단이 장난이 아니네. 그 정도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넘어가겠다 이 말인가? 닫아서 어떻게 된 거야? 여자가 죽어? 요새 우리 병원의 수술장의 간호사가 한 1년에서 1년 반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나는 병원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우리 병원에 딸린 식구가 100명이 다 돼가는데 위험한 일을 해서 만약에 어떤 애가 찍어서 올렸다 아니면 신고를 했다 그럼 병원 말아먹는데? 이런 위험한 일을 한다고?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는 인생을 산다고? 너무 불편해 보고 있으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어. 또라이잖아. 이게 보면은 수두장 옆에 만들어 놓은 방이잖아요. 와, 술 좋은 거 엄청 많네. 이거는 뭐지? 로얄 샤르투고. 와인도 많네. 좋은 술은 아니구만. 얘는 일단 이렇게 가운도 안 버리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피도 엄청 묻히고 다니네. 얘 수술 좋아하는 애네 얘가. 근데 수술장 안에 신발이 있다고? 수술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요새? 공사할 때 업체가 따로 있어요. 수술장 바로 옆에 문 열고 가면 이런 방이 있다는 거 아니요? 상황이 그렇게 나오지. 이게 병원 준공 허가가 나나? 이게 다 감사 나오는데? 양심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해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하는지 알아요? 그 내부자나 아니면은 영업사원 중에 이 일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찔러요. 이 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다 그런 사람들이 찔러. 그렇게 알고 있고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야, 요새 이렇게 인상 쓰면 환자가 갑자기 수술한다고? 요새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 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보호일종 환자라고 자기 생각이 없는 줄 알아? 80년대인 줄 알아. 안 해도 되는 수술을, 그런 수술을 할 만큼 요새 사회가 허술하지 않아. 허술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식 속에 어떻게 박혀 있냐면 수술은 뭐 거의 죽기 전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옛날 방식 같아. 이 시츄에이션 자체가 옛날의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 요새 안 그렇습니다. 자, 기초의료수급자가 뭔지 알아요? 국가에도 돈 다 내주는 거야. 의료급여 일종은 돈을 잘 안 내. 의료보험하면 80% 내주고 20% 자기 부담이거든요. 자기 부담이 없어. 다 국가에서 내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거는 얘가 나쁜 짓을 해서 나쁜 년이고 이 년이 국가의 세금까지 빼먹는다라는 시츄에이션 만든 거지. 어떤 새끼가 시스템을 그딴 식으로 만들어놔? 원장 미신 2주 간격으로 자동 포맷하게 만들어. 포맷 시기를 결정할 수 있나? 우리 누가 관리해? 요번에 확인해봐야겠네. 얼마나 포맷 되는지. 술에 미친 여자네. 요새 자격정지 이렇게 짧게 안 끝날 텐데. 요새 SNS가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데 개명와서 딴 데서 개업하면 사람들이 모를까? 성형수술로 이렇게 페이스오프를 하면 보이지만 오우 씨. 그 넓고 깨끗한 새 모래판이 하늘 하나 때문에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거야. 겨우 하늘 하나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의사들은 다 착한데 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수술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야기해 줄게요. 일단 어떻게 눕힐지를 먼저 결정해.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거든. 여러 명이 안 들어도 되고 심플하게 2명만 들어서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일단 의사가 고민을 해야 돼. 두 번째, 어떻게 닦을지도 중요하거든. 그걸 드랩이라 그래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닦을 거냐. 세 번째, 어디서부터 얼마나 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발겨서 나갈지. 그다음 네 번째, 어디서 어떻게 자를지. 특히 인공관절 할 때는 자를 때 감도 있거든. 이 톱질할 때 감이 있어요. 들어갈 때 뒤에 신경 안 자르고 딱 거기까지 멈추는 감이 있어. 사람마다, 나이마다, 성별마다 골질이 다 달라. 그래서 인공관절 박을 때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기부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좀 심하지 않아? 판타지가? 현실성 있게 의사도 뭐 저런 건 있을 수 있지. 뭐 저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잘못된 거니까 국민들도 이 정도는 뭐 알아도 되겠네라고 마음이 다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게 까는 게 우리 국민 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오늘도 내가 수술하면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머리에서 혈관이 터지면 이제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다가 혈관이 터져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전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내가 쓰러졌으면 내가 환자를 이송할 때는 막 전화해서 밀고 들어가게 할 수 있지만 누가 응급실에 밀고 들어가게 해주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산병원에서 교수 자리가 나면 하고 싶은 사람이 천지거든요. 교수가 부족해서 아산병원에서 머리 터진 사람이
수술을 못했다. 나는 되게 이상했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달려 들어와서 살려보려고 하고 막 교수도 자다가 뛰어나서 수술하는 게 옛날에 내가 트레이닝 받을 때 대학병원 모습이거든요. 요새 안 그렇습니다. 자기 일 아니면 손도 안 대려고 그래요. 뭔가에 대해서 엮이는 걸 싫어하는 있어요.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의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없애요. 자꾸 줄어요. 그만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욕 들어먹기 싫고 자꾸 줄어요. 그러면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많으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이 더 없어져. 요새 사람들이 안 참거든요. 우리처럼 참질 않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의사가 대기로 생각하고 의대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종의 세뇌된 사명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새 사람들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기 라이프 퀄리티를 즐기면서 살려고 하거든요. 우리 정형외과도 저랑 세대 차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젊은 의사들 보면 야 옛날하고 다르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런 의사들이 많아져야 된다면 그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꼭 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에서 바라보는 존경심 같은 게 있어줘야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돈을 좀 작게 받아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존심이 생기는데 드라마에서 까고 환자들 와서 멱살 잡고 피켓 들고 의사들 좋게 안 보고 그러면 아마 다 돈 벌려고 할걸요. 참 이걸 보면서 씁쓸했어요.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게끔 자꾸 만들어 가는구나.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 욕할 거 못하고요. 필수 의료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밖에 의사를 다루지 못하는 보여주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들어서 리뷰하자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